살다 보면 뭐 충격적인 얘기도 듣고 쇼킹한 일도 당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며칠 가는 것도 있고요. 예, 뭐 몇 주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긴축 쇼크가 지금 연초에 글로벌 증시에 닥치면서요. 미국 어제도 좀 밀렸죠. 뭐 강도는 좀 약해졌습니다만 긴축 쇼크가 있는데요.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는 아니죠. 이거는 적어도 사실은 뭐 한 1분기, 뭐 상반기를 갈 수 있다는 건데 다만 그래도 이제 관심이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 시장의 관심이 긴축해서 실적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어쨌든 또 이제 그 와중에서 올해 이제 1분기에는 결국은 뭐 실적이 좋은 쪽이 어디냐 투자자들은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의 주가 반등은 다행스럽고요. 지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1% 올랐군요. 코스닥은 1.3%. 코스닥이 뭐 워낙 밀릴 때 많이 밀렸었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옵니다만, 네, 역시나 아직은 떨어질 때 적어도 그 수준을 능가하는 정도의 강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반등이라고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전략들 세우겠습니다. 오늘은 딥사이트가 있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제약바이오 힘듭니다만 또 굉장히 관심 있는 섹터이거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강하나 연구원과 함께 제약바이오, 파워바이오 종목 두 개를 압축해서 골라봤는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공감 10 시작하겠습니다. 잠금 해제로 출발합니다.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입니다. 오늘 잠금 해제 2분과 함께라면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걱정을 더 덜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명사수 KB증권 프라임센터 유형화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과 또 오늘 시장의 종목들 그리고 잠금 해제할 종목들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시각 현재 좀 특징적인 종목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SOL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CES에서 또 로봇 오픈으로 인해서 로보나 혹은 유진 로봇이나 이런 로봇 관련주 분위기도 좋고요. 게임주도 한동안 잃었던 탄력을 다시 조금 이어나가는 분위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폴더블 소재주도 괜찮고요. 하지만 오늘은 뭐니 해도 앞서 이 삼성전자 언급도 해주셨습니다만 279조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삼성전자요. 2018년도 기록했던 매출 뛰어넘는 수준이잖아요. 일단 오늘 주가 반응은 상당수 좋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개인 투자자들 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치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실적 결과 발표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4분기 실적 컨센서스라고 해서 예상치는 매출이 75조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5조 1천억 수준으로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4분기 잠정 실적치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76조 원의 전망치로 상회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조 8천억 원으로 다소 이제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좀 컨센서스를 좀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는 직장인들이 보너스를 받잖아요. 네. 연말 성과급 반영이 일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좀 못 미치는 성과를 냈는데요. 일단은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이 회사의 중요한 부분인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출하량의 증가가 좀 실적 증가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디램 낸드의 가격 하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 부분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쪽에 수율과 단가 상승 그리고 이제 우호적인 환율의 요인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만회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지금 이제 좀 플러스세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비메모리의 어떤 수요 개선이나 단가 상승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에 세부적인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잠정 친익과 확정 실적 나올 때 이제 각 부문별로 나오는 실적들을 보면서 조금은 더 판단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 삼성전자 업황에 대한 우려는 좀 덜고 가도 되는 걸까요?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은 뭐 반도체 겨울은 짧았다 뭐 이런 표현 나오면서 사람들이 기대를 좀 모아가고 있거든요. 네. 네. 생각했던 것보다 겨울이 춥지 않은 걸로 일단은 확인이 되었고요. 실적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묻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주가는 6개월을 좀 선행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뭐 가격이 현물 가격은 지금 상승하는 상황이고 고정 가격은 하락을 좀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하게 하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이제 상당히 이제 수요와 공급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수요 회복이 어쨌든 그 서버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PC, 스마트폰 이쪽이 가격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서버를 좀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과 같은 이제 북미 데이터 그 센터 업체들이 메타버스나 AI, 이제 빅데이터 쪽에서 투자를 좀 늘려나가야 되는 올해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수요는 좀 견조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PC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용 PC 같은 경우는 조금 수요가 좀 부진한 상황이긴 하지만 뭐 그 기업용 PC 쪽에서 재택근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는 조금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는 좀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 세 가지의 수요단이 좀 올해 탄탄하게 살아난다면 좀 어쨌든 수요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올 한 해 이제 하나의 모멘텀 추가적인 부분은 이제 DDR5가 이제 적용이 되어서 양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DDR5는 DDR4보다 최소한 30%의 ASP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어쨌든 그 메모리 반도체 쪽은 실적은 한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전통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바닥으로 해서 2분기부터는 좀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좀 실적부터 해서 자세하게 업황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기대를 갖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잔금 해제 종목 본격적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확인하시면 모비릭스, 네. 대주주 지분에 주가에 힌트가 있다라는 포인트인데 잠시 후에 요거 자세히 보겠고요.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 중 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네. 외국인도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그 게임주가 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게임주가 이렇게 낙폭이 큰데 게임주를 가지고 나왔나라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좀 요즘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좀 있다라고 보면 네. 그러다 보니 뭐 비트코인도 좀 하락을 하고 좀 P2E 관련된 종목들이 좀 낙폭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이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한 10%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상당히 낙폭이 심한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으로 한 6%의 수익을 유지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말씀하신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 종목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네. 모비릭스라는 종목이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몰랐는데요. 뭐 네.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한 250여 개의 게임을 갖고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이 종목이 사실 이제 작년 1월에 그 증시에 상장이 됐고 증시에 상장된 지 1년밖에 안 된 새내기 종목이라서 근데 이 종목을 공부하다 보면 너무 재밌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우선 이 기업은 뭐 MMORPG처럼 그런 무거운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좀 약간 가벼운 그런 게임을 좀 만드는 캐주얼 게임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게임 회사가 1년에 신작 하나, 두 개 내는 것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는 혹시 1년에 신작을 몇 개 정도 내는지 뭐 이런 캐주얼 느낌의 네네. 게임이라고 치면 한 10개? 사실은 10개도 많은데 네. 이 회사는 1년에 20개씩 매년 꾸준하게 캐주얼 게임을 신작을 내놓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흥국증권에서 이 회사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그 제목이 20개 중에 하나는 뜹니다.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 게임이 지금 현재 그
플레이스토어 들어가 보시면 모비릭스라고 치시면은 다 나오고요. 거기다 국내 게임사 중에서 가장 높은 글로벌 다운로드 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져 있지가 않고요. 이 회사의 이제 다작 행보에는 상당히 이제 치밀한 전략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매출액 비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2020년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이 회사가 정말 게임 회사가 맞나 약간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인앱 결제 수익이 보통 이제 게임 회사의 주로 주된 수익원이라고 본다면 이 부분이 한 30%, 그 다음에 이 광고 수익이 66%예요. 이 광고 플랫폼 회사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 전략이 이렇습니다. 이미 출시가 된 많은 게임들, 자사의 게임들 간에 서로 이제 이 모비릭스의 다른 게임을 게임 중간에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다운로드를 받도록 유도를 해서 별도의 이제 마케팅비보다는 자사의 게임을 통해서 광고를 이제 하고 있고요. 예, 그 왼쪽 화면을 보시면 그렇고, 이제 오른쪽 화면에 보상형 동영상 광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면 광고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목숨이 다 되면 뭐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되거나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여기 버튼이 뜹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고 5배를 더 준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30초짜리 동영상 광고가 뜨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재밌게 이렇게 광고를 하고 또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좋은 전략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확보해 나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신기한 게 사실 연 20개 게임도 그랬지만 딱 얘기 들었을 때 뭐 리니지라던가 그 사막 시리즈처럼 도대체 뭘로 돈을 벌까 했더니 이런 광고 매출이 상당했다라는 것도 좀 게임사로서는 이색적인 느낌도 있었고요. 앞서 그러면 다음 포인트로 제가 궁금한 건 대주주의 현황을 봐라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오이즈가 한 14% 정도 지분 갖고 있던데 네, 이게 맞습니다. 이 업체한테는 큰 투자 메리트가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지금 지분, 이 네오이즈 홀딩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16.4%로 돼 있는데 좀 장내 매도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한 14.29%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게임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위메이드의 행보인데요. 위메이드가 이제 자체 발행한 그 코인인 이 위믹스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고 그걸로 이 회사와 유사한 게임 업체인 캐주얼 게임을 만드는 썬데이 토즈를 인수를 했어요. 애니팡. 네, 맞습니다. 애니팡. 예. 그 애니팡을 인수를 했는데 이 애니팡이 죄송합니다. 썬데이 토즈죠. 썬데이 토즈가 인수 발표가 있던 작년 12월 20일에 이 핀수 기업인 썬데이 토즈의 주가가 하루 동안 한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P2E의 대장격인 위메이드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썬데이 토즈도 P2E에 들어가는구나. 네, 그래서 소셜 카지노 게임에 아마 적용을 하려고 인수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발표 이전에도 상당히 기대감을 모으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거죠. 모비릭스도 이 2대 주주인 이 네오이즈 같은 경우 이미 P2E 시장에 대해서 진출 행보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썬데이 토지와 이제 시총 갭 차이를 좀 줄여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지금 게임 회사들 특히나 P2E를 하겠다라고 밝힌 회사들의 멀티플 리레이팅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회사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됐을 경우에는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실적은 어떨까요? 네. 실적은 제가 뒤에 다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지금 공시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적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제 요 종목을 가지고 나와야지 하고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1월 5일 날 공시가 떴어요. 직원분들이 스톡옵션 행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톡옵션 그 권리만 가지고 있다가 이젠 주식으로 받을래요라고 해서 행사를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현재 시점에서 내부 직원들이 왜 굳이 스톡옵션을 행사를 했을까 거기에 이제 조금 포인트를 줬고 그러면 뭔가 회사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 기대할 만한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좀 그런 기대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볼 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트레이딩 전략을 먼저 제시를 해드리자면
썬데이토즈의 사례로 봤을 때 이제 그 기업에 그 긍정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새로운 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썬데이토즈도 그날 양봉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하락세를 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만약에 모비렉스 향으로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날 목표가 뭐 이렇게 약간 생각하지 마시고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을 추천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 아까 그 앵커님께서 물어보신 올해 영업이익 네. 네,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대비해서 한 20% 수준의 영업이익 성장이 올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올해도 한 160억 수준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만약에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썬데이토즈 영업이익하고 한 20억 차이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멀티플 리레이팅 되는 어떤 그런 상황 하에서 본다면 한 20배를 줬을 때 한 3천억 수준 정도 가치평가를 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 시총보다는 좀 긍정적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선은 그 차익 실현하는 걸로 우선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가격 라인을 그 적정 시총을 생각했을 때 얼마 정도 잡고 갈까요? 네, 저 매수가는 24,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21,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의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때 당시에는 또 빠르게 좀 이익을 챙기는 네. 전략을 염두에 두고 이 모비릭스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이 종목 방송 안 탔으면 좋겠다. 나만 알고 싶다. 이런 뉘앙스의 글도 올려주시네요. 자, 첫 번째 잔금 해제 종목 모비릭스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예요. YN텍, 쓰레기가 돈이 됩니다. 뭐 택 시리즈 있잖아요. 코엔텍, YN텍 이렇게 폐기물 처리 관련 종목들 각 지역별로 이렇게 좀 특화된 업체들이 있는데 이 YN텍의 포인트 한번 첫 번째로 열어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자, YN텍 영업이익 중 80%가 환경산업이다. 요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이 YN텍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전남 여수 산단에 지금 속해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이제 그동안 이 회사의 주가가 좀 저는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차트에 있는데 그 매출의 60%가 이 회사의 매출의 60%가 폐기물 이외의 사업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피어 그룹 대비해서 퓨어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본업이 좀 매출 비중에서 좀 적다. 네. 그런 이유로 사실은 이제 좀 저평가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 폐기물 사업이 영업이익 중에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저평가 요인이 좀 올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을 열심히 공부할 때 느꼈던 건데 네. 각 지역별로 그 폐기물 처리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높을수록 사실 좋은 거기 때문에 이 YN텍이 다른 뭐 코엔텍이나 인선 ENT 이런 업체들보다 더 메리트가 있습니까? 네.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폐기물 처리 회사의 그 지금 뭐 매립 단가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전 지역별로 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역별로 그 부분을 체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타사 대비해서 높은 그러니까 단가 경쟁력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일단 쓰레기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쓰레기를 모아서 운반을 하고 그다음에 소각하고 매립하는 일괄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효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립업, 이 매립업의 경우에는 이 토지를 또 사야 합니다. 네. 예, 그런 님비 현상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5년의 시간이 또 소요가 되거든요. 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에 지금 불균형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도 처리 단가 지속이 계속 상승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로는 수익성이 이 회사가 높은 유해 폐기물을 분류되는 지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폐기물 중에서 유해성이 있는 폐기물을 저희가 지정 폐기물이라는 것으로 별도로 분류를 하는데 이 지정 폐기물은 기술적인 이유로 일반 폐기물보다 처리 단가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단가가 높게 그런 매출액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대부분 이 여수 산단 내에 대부분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정 고객과 장기 처리 계약을 좀 안정적으로 매출 확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그 폐기물 이외의 사업 다각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장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타사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저평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재평가를 받게 됐을 경우 가격을 어느 정도 봐야 될지까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는 YN텍의 그 포워드 EPS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향후에 이제 파란색은 주가고요. 빨간색은 향후에 YN텍이 12개월 이후에 벌어들일 수익이 늘어나느냐 증가하느냐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상당히 치솟고 있죠. 네, 갭이 좀 크네요. 네, 갭이 큽니다. 보통은 그 동행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갭 메우기가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하는 이유는 이 지금 EPS 상승에 따라서 갭 메우기가 들어갔고, 최근에 연기금의 매수세도 이러한 요인으로 지금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 정도를 생각하시는지 네. 항상 매수가- 저희 끝질문이 이거네요. 네. 매수가는 11,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4,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6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유영아 과장님 덕분에 시장에서 저희가 잠깐 잊고 있거나 혹은 안 보고 있었던 종목들을 오늘 또 이렇게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모비릭스와 YN텍 이 두 종목의 흐름 저희 예의주시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명사수 KB증권 유영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